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은 탄천 자전거길 분당 정자동입니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입니다. 왼쪽이 탄천 자전거길이고 오른쪽은 탄천 공원입니다. 그리고 전방 한 40m 지점에 탄천이 흐르고 있고요. 그 너머로 상가들도 있고 각종 고층 아파트들이 쭉 도열해 있습니다. 바로 앞에는 파라곤, 그 다음에 SK, 또 킨스타워, 그 다음에 전방 한 500m 지점이 저곳이 이제 네이버 본사입니다. 네이버 포탈, 네이버 색깔이 초록색인데요. 네이버 본사 건물도 외관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비추고 있는 방향 탄천 너머로 탄천의 서쪽입니다. 서쪽 편에 우리나라 최고의 포털 사이트 네이버 본사가 저곳에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이번에는 북쪽 방향을 비추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인데요. 다리가 있습니다. 정자교라고 있습니다. 정자교라는 다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가 자전거 연습을, 엄마가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주고 자전거 타기 연습을 하는 어린이가 보입니다. 여자 어린이인데 한 초등학교 한 2, 3학년쯤 돼 보입니다. 엄마가 계속 자전거를 뒤에서 붙잡아주면서 자전거를 배우는 것 같습니다. 세 발 자전거를 마스터하고 이제 두 발 자전거를 연습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전히 북쪽 방향을 비추고 있는데요. 이곳이 탄천 자전거길입니다. 탄천 자전거길 쭉 북쪽으로 잠실까지 뻗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쭉 북쪽으로 16km 정도 올라가면 탄천교라는 다리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또 한 5km 북쪽으로 올라가면 탄천 하류와 한강 자전거길이 만나는 잠실 종합운동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잠실 종합운동장까지는 한 21km 정도 됩니다. 이곳 분당 정자교라는 다리에서 잠실 종합운동장 그 한강까지는 한 21km 정도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16km 정도 올라가면 탄천교가 있는데요. 거기 바로 옆에 송파구 가락동에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인 헬리오시티가 있는데요. 그쪽을 통해서 저 석촌호수 쪽 자택으로 귀가할 예정입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남쪽 방향 탄천 자전거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약간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요. 남쪽 방향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탄천공원, 저쪽은 탄천, 그 너머로 고층 아파트들이 보입니다. 저를 한번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탄천 자전거길의 정자동 지점, 정자교입니다. 정자교라는 자리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5월 26일 목요일 저녁 8시 50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북쪽으로 자택 송파구 석촌호수 부근으로 이동을 하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제 자전거를 타고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이 자전거길이 탄천의 동쪽에 설치되어 있는 탄천 자전거길인데요. 쭉 남북으로 뻗어 있습니다. 자, 왼쪽에는 그 농구 코트에서 조명을 켜놓고 농구를 즐기는 청년들이 많이 보입니다. 약간 어둡긴 한데요. 왼쪽이, 즉 서쪽이 탄천이고 저 너머로 초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아파트 이름은 간판에가 파빌리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빌리온. 그 다음에 여기 이쪽으로 달리기를 하는 러닝크루 멤버들이 한 6분 정도가 뛰고 있고요. 저기는 한 10여 분이 뛰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10분 정도가 쭉 뛰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달리기를 즐기는 동호회 회원들로 보입니다. 제가 오늘 잠실에서 용인 평원의 숲까지 자전거로 왕복 130km를 타고 있는데요. 이제 한 집에까지 15km 정도, 한 16km 정도 남았습니다. 130km 중에 한 114km 정도 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6km 정도만 더 가면 오늘 총 130km를 자전거를 타게 되는데요. 제가 평균 시속을 한 15km로 탑니다. 그러면 130km면 여기 달리기 동호회원들 통과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평균 시속 15km로 타기 때문에 120km면 130km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닐 텐데요. 90km면 6시간, 8시간. 한 9시간이면 타야 되는데 평균 시속 15km로 하면 130km면 9시간 정도면 탈 수 있는 거리인데요. 오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곳 탄천 자전거길이, 그 탄천이라는 게 경기도 용인시 그 동백지구라고 저기 기흥역 부근입니다. 기흥역 부근, 그 동백지구에서 탄천이 시작이 됩니다. 거기가 탄천 상류고요. 그게 쭉 북쪽으로 흘러서 한강까지, 잠실 종합운동장이 있는 한강까지 한 35km 정도가 탄천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한강, 잠실 종합운동장, 거기가 탄천 하류고 거기에서 한강과 만나는데요. 이 남북으로 쭉 뻗어 있는 그 탄천 자전거 길을 타고 제가 아까 용인 평원의 숲에 갔다 왔고 지금 또 이제 귀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자전거 길이 어디까지 뻗어 있냐면, 탄천은 그렇게 용인 동백지구까지 뻗어 있습니다만은 자전거 길은 거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 설치되어 있냐면 경기도 용인시 구성, 죽전 바로 남쪽에 있는 구성입니다. 죽전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 남쪽 끝에 구미동과 접해 있는 곳이 용인시 죽전인데요. 그 죽전의 남쪽인 구성, 용인 구성까지 자전거 길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간판을 보니까 국가보훈처 경기 동부 보훈지청이라고 있었습니다. 국가보훈처 경기 동부 보훈지청, 그리고 바로 옆에가 한국전력기술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근로복지공단, 동부지상가, 이런 기관들도 있었습니다. 그곳까지만 자전거 길이, 지금 제가 달리고 있는 이런 자전거 길이 그곳까지만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실 종합운동장 거기 한강과 만나는 지점에서 탄천 자전거 길이 시작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아까 거기 국가보훈처 경기 동부 보훈지청 거기까지 한 30km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자전거로 얼마 안 걸립니다만 30km니까 시속 15km로 달리면 2시간이면
가는데요. 거기서부터 이제 용인평원의 숲까지는 정말 험난한 코스입니다. 자전거 길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용인평원의 숲은 제가 부모님 성묘를 위해서 부모님께서 미역면에 계신 그곳 용인평원의 숲에 갔다 왔는데요. 그 용인평원의 숲은 행정구역상으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에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시와 접경지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성시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국가보훈처 경기 동부보훈지청 거기까지는 자전거 길이 잘 돼 있는데 거기서부터는 그 좀 자전거 길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도블록이나 도로의 갓길을 이용해서 위험하게 다녀왔는데요. 여기가 좀 어두운 구간입니다. 보도블록이나 도로의 갓길을 따라서 좀 위험하게 조심스럽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여기는 분당천이라고 있습니다. 분당천. 여기 분당천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좀 틀어보겠습니다. 아까 용인평원의 숲에 갈 때 방금 저쪽 방향 분당천 저쪽으로 잘못 들었습니다. 잘못 들어가지고 한 5km 정도를 잘못 올라갔더니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여기는 분당천이지 탄천은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5km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으니까 10km를 시간을 낭비한 겁니다. 10km면 한 시간 한 40분 정도를 낭비했는데요. 아까 촬영했던 거기 분당천 쪽에서 헤맸습니다. 여하튼 경기 동부 보훈지청 거기서부터 용인평원의 숲까지는 자전거 도로가 제대로 일부 구간에 자전거 도로가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기흥호수변에 있는 자전거길 여기는 자전거 도로가 되어 있고 또 몇 군데 일부 구간은 자전거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구간은 자전거 도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거 경기 동부 보훈지청에서 어디 쪽으로 갔냐면 신갈역, 그 다음에 기흥역, 그 다음에 신갈 오거리, 그 다음에 쭉 내려가 가지고 기흥호수 거기를 통과했고 기흥호수 동쪽변에는 자전거 길이 한 3, 4km 정도 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쭉 계속 남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는 동탄 이신도시, 또 서쪽에는 동탄 신도시를 통과했는데요. 그 중간에가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 경부고속도로 동쪽에는 동탄 이신도시, 경부고속도로 서쪽에는 동탄 제1신도시, 그 지역을 쭉 통과하면서 계속 남진을 해서 동탄 이신도시 쪽을 많이 통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쭉 잠실에서 계속 남진을 계속해서 어디까지 남쪽으로 내려갔냐면 동탄 호수까지 내려갔습니다. 동탄 제2신도시의 남쪽 끝에 동탄 호수라고 있는데요. 그 동탄 호수공원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아까 중간에 그 기흥 호수공원은 뭐 그렇게 잘 되어 있다라는 생각은 안 들고 기흥 호수 남단에 기흥 수상 골프 연습장 거기는 좀 이색적이었습니다. 인도 형식으로 수상 골프 연습장이 있었는데 호수를 향해서 공을 샷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장거리 250m까지 50m 간격으로 거리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가장 긴 편말은 250m라고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흥 수상 골프 연습장 그건 좀
이색적이었습니다. 호수를 향해서 공을 샷을 한다라는 게. 그런데 뭐 호수공원 자체는 자전거 길이 호수, 기흥호수의 동쪽편에 설치되어 있긴 한데, 그러게 호수가 공원화 사업이 매우 잘 됐다라는 생각은 안 들었었습니다. 그냥 보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에 반해서 잠실에서 쭉 남쪽으로 내려가서 동탄호수까지 내려갔는데요. 그 동탄호수는 동탄 이신도시의 남쪽 끝에 있습니다. 동탄 제2신도시의 남쪽 끝에 있는데, 그 동탄호수공원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년 2개월 26일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하고 있는 잠실 석촌호수공원보다 더 잘 되어 있었습니다. 빵빵빵빵빵빵빵빵. 그래서 석촌호수공원보다 잘 되어 있는데요. 동탄 이신도시 자체가 최근에 건설된 지역이어서 그런 건지, 그게 동탄 호수가 인공호수인지 아니면 그 자연호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동탄 호수공원은 한 바퀴가 한 3km 정도 돼 보였습니다. 잠실 석촌호수공원은 동호, 서호 합해서 한 바퀴 한 2.5km인데요. 거기 동탄호수공원은 한 바퀴 한 3km 정도 돼 보였는데, 공원이 정말 잘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피크닉장도 있고, 또 호수 둘레에 산책할 수 있는 산책길도 있고, 또 자전거 타고 돌 수 있는 자전거 도로도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동탄호수공원은 참 잘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실에서 동탄호수공원까지는 계속 남진을 합니다. 그래서 45km 정도 내려갑니다. 45km. 그런데 자전거 길로만 간다면 시속 15km로 달리면 3시간이면 가는 거리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용인 구성 쪽까지만 자전거 포장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잠실에서 거기까지 한 30km를 2시간 갔는데, 거기서부터 동탄호수까지 한 15km 정도는 자전거 포장이 별로 안 되어 있고, 뭐 보도 블록으로 간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차도에 갓길로 간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흥호수, 잠실에서 9시 반에 출발을 했는데요. 기흥호수를 통과한 시간이 오후 1시, 동탄호수를 통과한 시간이 오후 2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탄호수부터는 계속 용인평원의 숲까지 동진을 합니다. 동쪽으로 계속 동진을 하는데요. 거기서부터는 또 자전거, 그 국도가 아니라 지방도 82번입니다. 지방도 82번인데 도로가 갓길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게 죽음의 82번 지방도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그 정도는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한데요. 죽음의 82번 지방도를 타고 동탄 호수에서 동쪽으로 쭉 한 20km 정도 동진을 하게 되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에 용인 평원의 숲이 있습니다. 용인시의 공기업에서 관리하는 용인 평원의 숲입니다. 거기는 화장장도 있고, 뭐 장례식장도 있고, 또 납골당도 있고, 봉안묘도 있고, 또 수목장 묘지도 있고, 자연장지도 있고, 장례 문화와 관련해서 아주 다양한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는 곳이 용인 평원의 숲이었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생거 진천, 사거 용인이라고. 살아서는 충북 진천에 살고, 죽어서는 경기 용인으로 가서 묻힌다, 뭐 그런 취지입니다. 생거 진천, 사거 용인.
그래서 경기 용인 지역에는 장묘 문화, 또 이렇게 그 묘지, 추모 시설 이런 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 탄천 자전거 길을 타고 북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당 지역을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6월 1일 날 지방선거 관련해서 여기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경기 성남 분당 갑 지역구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이 초접전인 것 같습니다. 초접전이 아니라 저기 좀 뭐 오차범위 밖에서 한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제 핫합교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핫합교 통과했으니까 이제 곧 야탑교도 통과하게 됩니다. 분당 야탑역 옆에 있는 야탑교도 곧 통과합니다. 제가 원래 용인 평원의 숲은 잠실 집에서 65km 거리인데요. 보통 승용차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자전거로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 쉽게 도전을 못 했는데요. 오늘 제가 인생이 막 직장 휴무일이어서 결행을 했고 성공리에 마치고 지금 귀갓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탄천 자전거 길처럼 자전거 길이 잘 되어 있는 데는 정말 거침없이 질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횡단보도 뭐 신호등 이런 것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탄천 자전거 길이나 한강 자전거 길은 자전거 고속도로라고 칭하고 싶을 정도로 자전거 타기에 참 좋습니다. 자, 전방에 있는 다리가 분당 야탑교인 것 같습니다. 야탑교. 아까 촬영 시작한 데가 분당 정자동인데요. 지금 정자동에 있는 정자교라는 다리에서 출발했는데 지금 북쪽으로 한 4, 5km 왔는데 여기는 야탑교입니다. 야탑교. 자, 이 정자교와 야탑교를 통과하다 보니까 생각난 게 있습니다. 제가 마라톤 시작을 2002년 3월 1일 3일절부터 오늘 2022년 5월 26일까지 만 20년 2개월 하고도 25일 동안 마라톤을 해왔는데요. 그동안 마라톤 풀코스 42.19km를 85회 완주했으니까 연평균 완주회 수가 4.2회 정도 되는데요. 마라톤 입문 초창기에 정말 훈련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 3년 차였던 2004년 3월 14일 제 75회 동아 마라톤 대회에서 개인 최고 기록 3시간 19분 48초를 달성을 했는데요. 그 마라톤은 뭐 다른 스포츠도 비슷합니다만은 특히 마라톤은 그 훈련한 만큼 기록이 좋아집니다. 훈련한 만큼 열심히 한 만큼 기록이 단축된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제가 30년 전에 입대했을 때 공군학사장교 사관 후보생으로 입대해가지고 넉 달 동안 강도 높은 훈련을 받고 나서 공군 소위로 임관을 했는데요. 30년 전입니다. 그때 전투훈련장에서 주로 외쳤던 캐치프레이즈 구호가 이겁니다. 자, 지금은 사송교라는 다리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사송교. 그때 전투훈련장에서 외쳤던 구호가 훈련에서 흘린 많은 땀, 전투에서 피를 적게 흘린다. 훈련에서 흘린 많은 땀, 전투에서 피를 적게 흘린다. 라는 구호를 자주 외치면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다 아시겠지만 열심히 훈련을 하고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실전에 갔을 때 그 훈련량이 실력으로 발휘가 돼가지고 피를 적게 흘린다, 그런 취지입니다. 반대로
훈련을 게을리 하면서 땀을 별로 안 흘리고 훈련을 뭐 적당하게 하고 그러면 실전에 가서 전투에서 피를 많이 흘리거나 뭐 죽거나 그럴 수가 있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구호, 훈련에서 흘린 많은 땀, 전투에서 피를 적게 흘린다. 그게 꼭 공군학사장교 시절에 그 훈련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그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라톤 입문 초창기에 정말 마라톤 훈련을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까지 20년 2개월 25일 동안 누적 훈련 거리가 26,600km 정도 되는데요. 런 다이어리라는 달리기 일지 사이트가 있습니다. 달리기 일지 런 다이어리라는 사이트에다가 훈련 기록을 다 입력하면 거기에 다 데이터베이스화 돼서 누적 훈련 거리 뭐 다양한 게 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26,600km를 지금까지 뛰어왔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요. 지구 한 바퀴가 41,120km이기 때문에 26,600km 정도는 지구 한 바퀴에 한 3분의 2, 즉 67% 정도에 해당되는 거리입니다. 20년 2개월 25일 동안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일평균 훈련 거리로 환산하면 매일 평균 한 3.63km, 석촌호수 한 바퀴가 2,563m니까요. 3.63km면 석촌호수 한 바퀴 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년 2개월 25일 동안 거의 매일 매일 평균으로 석촌호수 한 바퀴 반씩 뛰어온 셈입니다. 그런데 그 20년 2개월 25일 동안의 일평균 훈련거리는 3.63인데요. 마라톤 입문 초창기 때는 일평균 훈련거리가 한 5km가 넘었습니다. 그 정도로 강도 높게 훈련을 열심히 해 왔었습니다.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이나 뛰는 편인데요. 그 당시에는 격일제로 직장 다닐 때 이틀에 한 번씩 석촌호수에 나가가지고 석촌호수 4바퀴 10km, 이틀에 한 번 격일제로 석촌호수 4바퀴 10km씩을 뛰어왔고요. 그 다음에 주말에는 하프코스 훈련 21.0975km 하프코스 훈련을 기본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할 때 아까 통과했던 정자동 정자교, 또 야탑동의 야탑교, 여기까지 뛰어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송파구 가락동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 바로 옆에 탄천교에서 지금 전 북쪽에 한 12km 정도 지점일 겁니다. 저기가 한 12km, 한 12km 정도 될 것 같아요. 저기까지 롯데월드 타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롯데월드 타워는 경부고속도로 동탄, 예전에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상경을 할 때 동탄 지역을 통과할 때도 경부고속도로 그 차 안에서 롯데월드 타워가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동탄 거기면 롯데월드 타워로부터 남쪽으로 한 35에서 40km 지점인데요. 거기에서도 저 롯데월드 타워가 보였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전방 한 12km 정도 지점에 롯데월드 타워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의 롯데월드 타워가 저기 자전거길 끝부분에 북쪽으로 한 12km 지점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서울의 랜드마크이자 대한민국의 랜드마크 롯데월드 타워 빌딩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라톤 입문 초창기 때 송파구 가락동에 살았었는데요. 그때 잠실 석촌호수에서도 훈련을 자주 했지만 이 탄천 자전거길에 나와가지고 가락동 바로 옆에가 탄천교입니다. 이 탄천이라는 하천이 한강의 지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인시 동백지구에서 시작해서
한강 잠실 종합운동장까지 한 35km 정도 남북으로 뻗어 있는 게 탄천인데요. 그 중에서 제가 성남시 분당 이 탄천 자전거 길을 통과하고 있고, 현재 이 다리 이름은 둔전교입니다. 둔전교. 그런데 서울 쪽은 탄천의 동쪽은 송파구고 탄천의 서쪽은 강남구입니다. 그러니까 탄천이 송파구와 강남구를 이제 경계선으로 긋고 있는 셈인데요. 가락동 바로 옆에 탄천교에 나가가지고 달리기를 훈련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탄천교는 북쪽에 있는 잠실 종합운동장, 즉 한강 그 부근에서 남쪽으로 한 5km 지점에 탄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쪽으로 야탑교까지, 아까 통과했던 야탑교, 분당 야탑역 옆에 있는 야탑교라는 다리까지 왕복을 하면은 하프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편도가 10.5km입니다. 왕복 21km니까 편도는 10.5km인데요. 탄천교에서 야탑교까지 왕복 21km 하프코스 훈련을 자주 했습니다. 거의 주말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은 LSD 훈련, 장거리 훈련이라고 있습니다. 마라톤 훈련법 중에 LSD 훈련인데요. Long Slow Distance입니다. Long Slow Distance. 길게 천천히 달리는 거리, 그런 뜻입니다. 길면서도 천천히 달리는 그런 거리, 장거리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30km 정도를 장거리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Long Slow Distance 이니셜 따가지고 LSD 훈련, LSD 훈련 차원에서 마라톤 초창기 때 아까 탄천교에서 정자동까지, 정자동 파크뷰라고 아실 겁니다. 한 15년쯤 전에 정치인들한테 특혜 분양 의혹을 샀었던 분당 정자동에 SK에서 지었을 겁니다. 분당 정자동 파크뷰. 거기 옆에 있는 정자교라는 다리, 정자교 다리까지가 편도 한 16km, 왕복이 한 32km 됩니다. 그래서 탄천교에서 정자교까지 왕복 32km를 LSD 훈련 차원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코스를 달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방금 정자동하고 정자교하고 야탑교를 통과하니까 마라톤 입문 초창기,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마라톤 시작했으니까 초창기면 한 19년 전, 18년 전, 17년 전 그 상황인데요.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자, 이 자전거 길은 가로등이 없습니다. 여기 통과하고 있는 구간은 어디냐면 방금 지하철 8호선 모란역 옆을 통과를 했고요. 지금은 태평역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저 앞에 불 켜져 있는 저기 한 300m 전방인데요. 저기에서 동쪽으로 한 또 300m 정도 가면 지하철 태평역이 있습니다. 태평역은 분당선입니다. 분당선. 8호선은 아니고 분당선 태평역. 저기 불 켜져 있는 지점에서 동쪽으로 한 300m 가면 분당선 태평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8호선 모란역은 제가 한 300m 전에 이미 통과를 했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가 또 보입니다. 롯데월드타워, 여기에서는 한 10k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롯데월드타워. 롯데월드타워를 향해서 계속 북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기 귀가 예상 시간이 밤 10시 정도인데요. 집에서는 아침 한 9시쯤 나왔고 어디 시장 들렀다 막걸리도 사고 그래가지고 저기
실질적으로 출발은 탄천 자전거 길에 접어든 것은 9시 반에 접어들었는데요. 그래서 집에서 출발한 것부터 시작을 하면 오늘 아침 9시에 집에서 출발했고 오늘 밤 10시경에 집에 도착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집을 떠난 지 13시간 만에 귀가를 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잠실에서 용인 평원의 숲까지 왕복 130km. 자전거 길이 여기 지금 달리고 있는 탄천 자전거 길처럼 자전거 고속도로 수준으로 거침없이 질주할 수 있는 그런 도로로만 달렸다면 시속 15km로 달렸으니까 한 9시간이면 거기서 뭐 성묘하고 이런 거 감안해도 9시간이면 갔다 왔었을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자전거 도로가 아닌 구간은 차도의 갓길이나 또 보도블록 위로 달렸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체되는 구간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탄호수에서 계속 동진하는 20km 구간은 죽음의 82번 지방도를 타고 갈 때 갓길이 거의 없어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코스였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갔다 왔는데요. 그러한 것 때문에 오늘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었다면 9시간에 갔다 올 수 있는 거리를 지금 13시간 정도니까 한 4시간 정도 더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지금 통과하고 있는 구간은 어디냐 이걸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자, 제가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탄천 자전거길 바로 지금 서쪽에 탄천이라는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탄천 건너로 저기가 바로 성남 비행장입니다. 행정구역상 성남에 있다 해서 성남 비행장이라고 하는데요. 흔히 서울공항이라고 합니다. 서울공항. 대통령 전용기가 이착륙되는 서울공항입니다. 서울공항은 공군의 정식 명칭으로는 공군 제15 특수임무비행단입니다. 우리나라의 전국에 비행단이 12개 정도 있는데요. 대부분은 전투비행단입니다. 전쟁에 대비해서 폭격기 또 전투기들이 출격하는 그런 전투비행단이 대부분입니다. 12개 비행단 중에 대부분이 전투비행단인데 이곳 성남비행장 즉 서울공항은 제15 특수임무비행단이라 해서 전투비행단은 아니고 대통령 전용기 이착륙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비행단입니다. 그리고 부산 옆에 김해에 있는 제15 전술비행단도 있습니다. 제5 전술비행단. 여기 서울공항이 제15 특수임무비행단이고요. 부산 옆에 김해에는 제5 전술비행단입니다. 거기도 전투비행단은 아닙니다. 거기도 비전투비행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1의 도시인 서울 바로 옆에 있는 성남비행장 즉 서울공항이 제15 특수임무비행단으로 여기도 전투비행단이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 바로 옆에 있는 김해도 제5 전술비행단으로 전투비행단이 아닙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이 전투비행단입니다. 경남 사천에 있는 제3훈련비행단이라고 있습니다. 제3훈련비행단은 경남 진주에 있는 공군교육사령부 소속의 비행단인데요. 거기는 전투비행단이 아니고 제3훈련비행단입니다. 훈련비행단. 왜 훈련비행단이라고 하냐면 자, 이제 성남비행장 왼쪽 방향 이제 활주로 쭉 뻗어 있는 남북으로 활주로가 뻗어 있는데요. 여기 구간을 거의 이제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전방을 비추겠습니다.
자, 왜 거기 경남 사천에 있는 비행단을 제3훈련 비행단이라고 하냐면 전투기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 거기에서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제17 전투 비행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종 학생들이 프로펠러기로 연습을 합니다. 거기가 바로 초등 비행 훈련을 담당하는 청주의 제17 전투 비행단인데요. 공군사관학교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초등 비행 훈련을 마스터하면 중등 비행 훈련을 바로 경남 사천의 제3훈련 비행단에서 합니다. 거기서부터는 이제 제트기로 합니다. 17 전투 비행단에서는 프로펠러기로 초등 비행 훈련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걸 마스터하면 중등 비행 훈련을 하는 경남 사천의 제3훈련 비행단에서는 제트기로 이제 중등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스터를 하면 고등 비행 훈련을 합니다. 고등 비행 훈련은 광주광역시에 있는 공군 제1 전투 비행단, 우리나라 6.25 한국전쟁 당시에 창설됐던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단인 공군 제1 전투 비행단 에서 고등 비행 훈련을 합니다. 거기에서 전부 다 고등 비행 훈련을 하는 건 아니고 또 경북 예천에 있는 제16 전투 비행단에서도 절반 정도는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중등 비행 훈련 수료자를 반반으로 나눠서 절반은 광주광역시에 있는 공군 제1 전투 비행단, 또 나머지 또 절반은 경북 예천에 있는 제16 전투 비행단에서 고등 비행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 고등 비행 훈련까지 마치게 되면 공군 참모총장이 가서 빨간 마우라를 이제 목에 묶어줍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고등 비행 훈련을 수료하고 빨간 마우라를 달면 진정한 파이로트, 전투 조종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비행단 12개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제가 방금 지금 통과한 서울공항, 즉 공군 제15 특수임무 비행단과 경남 김해에 있는 공군 제5 전술 비행단과 경남 사천에 있는 제3 훈련 비행단, 이 세 개는 전투 비행단이 아니고 나머지는 대부분 전투 비행단입니다. 자, 이 비행단을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공군 학사장교로 제대했기 때문에 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2개를 잠깐 말씀드려보면 12개 비행단을 말씀드려보면 1번부터 쭉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창설된 순서대로 6.25 한국전쟁 당시에 창설된 공군 제1전투 비행단은 제가 공군 중위 때 근무했던 곳인데요. 광주광역시에 있고요. 그 다음이 제3훈련 비행단은 경남 사천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제5 전술 비행단은 경남 김해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제6, 7